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떨어져 본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로 공인중개사는 이제 40대, 50대에서 주로 시험을 많이 치죠. 물론 요즘은 30대에서도 시험을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공인중개사 이렇게 시험 공부 분량이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운전면허증처럼 뭐 잠깐 이렇게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합격이 되는 어떤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 분량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책을 이렇게 받아보면 깜짝 아마 놀랄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한 1년 이렇게 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40대, 50대는 20대, 30대와는 달리 암기를 해도 이렇게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과목 대부분이 암기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량이 일단은 아주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어설프게 이렇게 알면은 문제를 다 읽고 보기 지문이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 2, 3, 4, 5번까지 선지를 다 이렇게 읽다 보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2번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고 생각하고 문제 풀고 또 생각하고 문제 풀면은 분명히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또 공인중개사 어떤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공부를 이렇게 좀 시작한다 그러면 먼저 1년 동안에는 1차 공부를 하시고 또 1년 시간 남으면 2차 공부를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괜히 1년 만에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겠다면 두 개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다면 2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하루에 한 4, 5시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 5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2년이 돼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였고요. 2년 안에 이렇게 4, 5시간씩 공부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4, 5시간씩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60점인데 60점도 못 받느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60점 안 나옵니다. 40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으면. 자, 그러면 나머지 점수를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서 다 맞춘다면 40점이고, 나머지 그 60점 중에서 좀 한 30점은 좀 보통 문제 나오고, 또 30점은 좀 고급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보통 문제 정도 이렇게 맞추면은 한 70점 정도 되는데, 공인중개사 합격한 어떤 그런 분들이 최고 점수대가 60점에서 65점대가 제일 많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70점 정도 이렇게 선을 맞춘다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도 하루에 5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어떤 인터넷 사이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파는 어떤 그런 인터넷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출판 회사에서 충분히 몇 달 안에, 아니 1년 안에 충분히 1, 2차 동차 합격할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저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참 머리가 엄청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든지 하고, 그런데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제가 주위에도 봤는데 10시간씩 공부해도 1년 안에 합격 못합니다. 자, 20대, 30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한 40,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몇 장 정도가 발급됐느냐 하면 한 50만 장 정도가 발급됐습니다. 자, 50만 장 정도가 발급되었고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9만 장 정도가 장롱면허죠.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자격증이 정말 돈이 되고 귀한 자격증 같으면 의사 면허증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정도 같으면 장롱면허 과연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장롱면허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그만큼 큰 어떤 그런 진짜 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총 수수료 보수 금액을 환산해 보면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 나옵니다. 1년에. 그럼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우리나라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11만으로 나눠봅니다. 나눠보면 한 그 기업자 공인중개사들이 1년에 갖고 가는 어떤 그런 돈이 평균적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4,500만 원에서 그럼 4,500만 원이 자기들 전부 수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월세 빼고 뭐 관리비 빼고 이렇게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1년 정도에 이렇게 갖고 가는 어떤 공인중개사들의 평균 수입이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발표한 어떤 그런 자료에 보면 1억 이상 번다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이 6%가량 됩니다. 자, 그럼 6% 정도 되는 어느 직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억 정도 이상 버는 직종들이 다 있겠지만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6% 정도만 1억 정도 이상을 벌고, 물론 1억 번다 해서 이제 관리비라든가 월세 빼면 한 7천만 정도 벌겠죠. 자, 그렇지만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머지 어떤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공인중개사 크게 돈이 돼서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직종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자, 그럼 따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되느냐? 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런 게 저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그럼 오늘은 좀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을 하고 싶으면 2년 동안 투자를 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실력을 테스트 할 겸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미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면 굳이 저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는 것이 2년 동안 40대, 50대에서 수많은 어떤 그런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회비용을 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2년보다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 두세 시간 공부해서 2년 동안 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제가 해본 결과 안 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만약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공부해서 한 2년 정도 공부하실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리고 업을 할 것 같으면 따시고, 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그런 출판사들이라든가 그런 곳에 현혹되어서 굳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